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코리아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뉴스를 정리해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스트리밍할지 모릅니다. 일단 매주 조금씩 일주일간 뉴스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취업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스트리밍 하면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하더라고요. 거창하지 않고 그냥 정리된 뉴스들 정리하고 채용 정보 정리 드리고 커리어의 소식들 알려드릴 거 있으면 알려드리고 그럴 예정입니다. 매주 점심마다 진행하려고 해요. 점심 때 그 유튜브 보면서 밥 먹는다는 분이 워낙 많다고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취업 준비나 좀 해라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같이 꼭 이야기해야 되는 건 기준금리 동결이에요. 금통위가 지난주에 금통위를 했어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마 지난주부터 해서 되게 많은 뉴스에서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결정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포하고 동시에 한국은행이 총재가 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을 앞에 불러다 놓고 기자들이 막 질문을 하는 이 기자 간담회까지를 패키지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돼요. 이 기자 간담회도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연합뉴스 같은데 다 라이브로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쭉 보면 돼. 이거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1년에 많아야 8번 할까 말까고 매번 챙겨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조금씩 챙겨보다 보면은 이제 읽어나가는 해석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 같긴 하는데 일단 얼마나 엄한 분위기인지 유튜브를 잠깐 보면 위험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한편 이렇게 막 읽으세요. 이렇게 막 읽으시고 나서 이렇게 기자분들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막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시간. 여기 보면 40분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읽어나갈 수 있는 정도예요. 이 통화정책 방향 설명회나 이런 통방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금융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면 되게 많은 뉴스나 되게 많은 정보들을 앞으로 접할 거란 말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을 만한 정보를 무엇이냐라고 하면 믿을 만한 건 가장 기반이 되던 그 원본 소스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처음부터 무겁나? 이 원본 소스를 안 보고 뉴스를 보는 것도 괜찮아. 근데 생각보다 많은 기자분들이 오인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요약하면서 그 본래 의도가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GPT한테 물어봤을 때 나오는 결과를 신뢰하면 안 되는 이유도 이 요약하면서 정말 본질이 빠져있는 경우가 많아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통방문이건 기자간담회를 좀 봤으면 한다는 게 저의 의견인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미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보는 훈련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게 오늘의 시작입니다. 보셨어요? 기자간담회? 안 봤어요? 박정호 멘토님께 들으려고 안 봤습니다. 이 기자는 일단 얘기를 하면 자 선생님도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근로소득도 되게 중요하지만 투자로 뭔가 돈을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 세상을 사는데 꼭 필요한 지식 중에 하나가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보면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한국은행에 흔히 말해서 금통, 이 약어를 부르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되게 거부감을 갖더라고요.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이라고 한다라든지 통화정책 방향 설명문, 모결문 같은 걸 통방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너무너무 혐오스럽게 얘기하더라고. 뉴스에서는 금통이라고 말 많이 해요.
그래서 금통이 뭐 통방문 이런 단어가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엘베로 부르거나 고속터미널을 고터랑 부르는 거랑 다르지 않거든. 그냥 이렇게 어색한 단어들을 줄여버리니까 더 짜증이 나는 것뿐인 거지. 사실은 그냥 이제 우리가 부르는 건 다 이제 용어가 익숙해지면 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금통위는 1년에 24번을 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저 통화정책 결정회의라고 하는 요 회의예요. 흔히 이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거 이따 얘기할 건데 나라에서는 경제성장이나 물가 안정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재정정책이 흔히 이제 나라에서 돈 쓰는 거, 집행하는 것들이고요. 통화정책이 이제 이런 금리를 조절하거나 통화 유통량을 조절하는 것들을 하죠. 내가 경제학과가 아니라서 모르겠다 이것도 안 돼. 이거는 기본 상식 같은 거라서 꼭 알아야 돼. 저도 모르는데 공부해서 지금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금통위가 지금 이제 7월 달 한번 한 거고 8월, 10월, 11월 남았어요. 지금까지 올해 뭐 작년 기준금리 쭉 올리고 나서부터 지금 10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 3.5%에서 안 떨어뜨리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올리는 것보다 떨어뜨리는 게 이슈인데 그건 이따가 다루는 걸로 하고 자 보면 올해 한 번은 떨어뜨리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1월부터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1월, 2월, 4월, 5월 지금 1년에 8번 하는데 지금이 5번째였단 말이지. 이미 과반을 넘어섰어. 올해 3번밖에 안 남았거든. 그래서 3번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3번 중에 한 번은 금리를 떨어뜨리겠지 하는 기대감이 가장 커져 있는 발표가 바로 이번에 이 기자간담회에서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통방문을 제가 미리 열어놨는데 요거 한국은행 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써진다만 보시자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까지 8월이니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 3.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인 거죠. 이런 이야기가 나가요.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둔화였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도 주춤했고요가 나오는데 일단 중요한 건 제가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매번 할 때마다 거의 똑같아요. 한두 단어가 바뀌거나 한 문장, 두 문장에 추가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처음 읽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했는데 한 번만 읽어나가면 야 전달이랑 뭐 바꿨냐? 요거 정도를 보는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이에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로 낮아졌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3.0%로 낮아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기 뒤에가 자 그래서 요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게 이번에 가장 큰 변화인데 이건 전후 비교니까 이따 뒤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일단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투자건 소비건 여기서 벌어질 때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인데 나라에서 올리면 모든 게 다 올라가고 나라에서 낮추면 모든 게 다 낮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상승시킨다라고 안 하고 인상시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는 인하시킨다라고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상승 하락이 반복됐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그 인력할 때 끌어당기는 힘, 만유인력할 때 그 인자예요. 그래서 내가 금리를 끌어올리기로 했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인상이라고. 그래서 이 기준금리는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책금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돈 빌릴 때 쓰는 모든 금리가 다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돈 빌려서 무언가 하기가 부담스럽네. 이자 비용이 비싸져서 그러면 나 돈 좀 그만 빌리고 뭔가 안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미 이자를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자 비용이 더 올라갔으니 나는 그러면 비용을 좀 월급은 비슷하니까
야, 넌 덜 써야겠다. 이런 소비가 줄거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는 사실은 항상 중요했다기보다 그냥 경제의 기본적인 근간 같은 거였었고, 지금 기준금리를 특별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큰 로직은 이래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것. 이게 저도 저희가 하는 채권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보시면 금리가 이렇게 요 회색이 기준금리예요. 나라에서 결정하는 거. 기준금리가 야금야금 이렇게 올리죠. 이거는 딱 한 번 결정하고 쭉 유지되고 한 번 결정하고 쭉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보시면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이미 요건 국고채 3년물, 10년물 시장금리거든요. 시장금리가 반응을 하고 오르죠. 그리고 여기서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시장금리가 떨어졌죠. 실제로 시장금리는 이 정책금리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걸 보고 미리 움직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기사에서 보셨을 건데, 그거는 시장의 금리가 떨어졌다. 사람들이 이 채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야, 앞으로 나라에서 금리를 떨어뜨릴 것 같으니까 지금은 좀 금리를 낮춰 팔자,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이전에 시장금리는 항상 먼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올릴 것 같은데 이번에 안 올렸어. 이런 베팅을 하면 그때 이제 실패를 하면 잃어버리는 거고, 맞추면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주식처럼 이렇게 금리 방향성에 맞춰서 채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채권 펀드 매니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결정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주 설명하기 제일 좋은데, 23년, 24년을 보시면 기준금리는 정해져 있는데 채권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이게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다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미리 쭉 올라갔던 게 막상 금통위에서 안 올립니다 라고 하니까 떨어졌던 거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추세인 거죠. 근데 지금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해요. 그 요소들이 지금 이런 금통위에서 하는 뭐 통방문이나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보고 이 정도면 하겠구나 라고 하는 형태고요. 이렇게 이 기준금리와 관련된 내용은 요 통화정책 방향 설명회도 그렇고 통방문도 그렇고 항상 먼저 알려주는 방향을 취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깜짝 애플처럼 삼성처럼 깜짝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조건을 달성하면 떨어뜨릴 예정이다 라고 시장에 먼저 알려줘요. 이거를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붙여서 좀 전에 봤던 영상에서도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에 맞춰서 이런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리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의 중요한 기준금리,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왜 중요하냐의 관점에서는 첫 번째로는 코로나 때 깔아놨던 카드를 이제 막 걷어들이고 있느라고 중요해졌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터지고 우리가 바깥 생활을 아예 못했잖아요. 학교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가고 음식점도 6시 이후에 못 가게 하고 막 이런 여러 요소 때문에 갑자기 경기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야, 박살나면 안 되니까 우리는 경제 성장, 물가의 안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경기가 팍 떨어지니 성장시키지 못해도 최소한 막자라는 의미의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금리를 확 낮췄고, 금리가 낮추니까 사람들이 야, 돈 싸게 빌려서 투자하면 되는구나. 주식 투자하고 이자 떨어지니까 맛있는 거 사 먹고 오마카세를 그렇게 사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 과정에서 투자도 늘고 소비도 늘었어요. 투자가 늘면서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치솟았고, 소비가 늘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월급이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가서 소비가 감소하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들 때문에 나라에서는 야, 지금 우리가 그러면 물가 때문에 경제활동 위축되는 것만 막자라는 의미로 금리를 확 올렸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저는 어떻게 비유하냐면
우리 집에서 밥 해 먹을 때 쓰는 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지면 불을 붙이기가 너무 힘든데 불이 너무 커지면 집까지 잡아먹거든. 그래서 기준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파랑색이 물가지수. 이게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상승비예요. 전년 대비 상승비. 이거 그냥 팍 찍었다고 야 뭐야 고작 7% 따위? 이게 아니라 여기부터 따져야 돼. 자, 회색은 기준금리예요. 그래서 물가가 코로나 때 팍 꺾였어. 그리고 경기 부양을 하면서 먹혀가지고 이제 물가가 확 살기 시작하는 거지. 아, 사람들이 돈을 막 쓰는 건다라는 게 보여서. 근데 뭐야? 야, 이거 왜 이렇게 너무 빨라? 이게 2%, 3%, 4%, 5%를 매달 갱신하는 거예요, 이건. 매달 전년이랑 비교하거든요. 계속 느는 거야. 전년 대비해서. 전월 계속 상승하는 게 전년이랑 비교하면 더 커져. 그래서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고, 이걸 보고 야, 안 되겠다. 금리 높여라. 그래서 통화정책위원회에서 빠르게 가파르게 올린 거죠. 올렸더니만 확 죽죠. 지금 물가지수가. 그래서 지금 모두가 물가 때문에 난리잖아요. 힘들어서. 그건 알고 있었어. 지금은 물가를 잡으려면 나라의 경제를 약간 침체시키더라도 금리를 높인 채 유지해야 된다라는 기조였기 때문에 지금 물가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금통위를 보고 또는 주식 관계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관계자들이 금통위 금리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금리를 높여서 소비가 위축되거나 자산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이거는 당연하게 보고 있었던 거였어. 그런데 지금 그 효과가 이미 충분하지 않냐. 야 지금 불길을 잡으려다가 불이 너무 꺼져가지고 우리 밥도 못 해먹는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금리를 낮춰주길 바라고 있고 당연히 여기 봤던 것처럼 금리를 높이고 나서 소매 판매라고 하는 판매 지수가 확 꺾이고 있지. 그럼 판매가 꺾여야 물가가 잡히니까 이건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건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안 된다. 지금 이미 자영업자들 가장 약한 집안이 약한 쪽부터 무너지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금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도 안 사니까 부동산 PF 문제가 터진 거고 소비도 안 하니까 자영업자의 부실 문제도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은행의 부실 또는 은행의 연체율이 높아진다 라는 이야기 또 부동산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방부터 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신혼부부나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 정책을 펼쳐서 가격을 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복잡한 나중 문제들이 이 기준금리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얘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거기에 저희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다룰 것 같은데 환율까지 연동이 되어 있어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나라 간의 금리 차이가 발생을 하고 유지가 되면서 이제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일단 금통위만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딱 여기 쓴 4개의 문단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7월 금통위에서 봐야 될 변화는 물가 상승률이 드디어 원하는 만큼 떨어졌다는 걸 확인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 좀 해볼게 라고 하는 것을 정식으로 발표했다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송강문을 읽어보면 기준금리 자체를 인하하겠다가 아니라 환율이건 부동산이건 여러 이슈들을 고민하면서 하겠다라고 들어가는데 일단 어쨌건 이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 또 기자간담회에서 물가만을 고려했을 때는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맞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맞아요. 이들이 원했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건 이제 눈에 보이게 잡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금리를 지금 낮춰버리면 부동산 가격 또 오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려를 해보면서 시기를 조율하겠다 정도라서 여기 보면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해 나갈 것이다 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들어갔거든 이번에. 그래서 이번 7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드디어 인하 시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올해 남은 8월, 10월, 11월 중에는 한번 고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겠구나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일단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금리가 어떤 지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 지수니 근원 물가 지수니 이런 형태의 조금 더 디테일한 지표들이 얼마에 도달했는지를 보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8월, 10월, 11월 남았으니까 언제 시작한다 이런 얘기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물가 수준이 드디어 원하는 만큼 낮아졌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조절해 보려고 한다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 공채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7월 통방문 이미 봤으니까 8월 통방문까지 애널리스트 리포트만 봐도 충분해. 금융권 준비하는 것 중에서도 야 금융 지식 관련해서 내가 무조건 한 발 나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통방문에 비교하고 기자간담회 요약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커리어아이에서 채권 애널리스트 과정에서 하고 있는 내용일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기자간담회 요약은 아까 봤던 그 유튜브 있잖아요. 그 유튜브 보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아까 포워드 가이던스 질문하신 분께 이렇게 여기 있죠.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정리를 해요. 정확하게는 애널리스트 밑에 있는 아래들이 정리를 하겠지만 아무튼 이 정리 자체를 직접 해봐야 돼요. 직접 들으면서 타이핑해야 돼. 이거 스크립트 보고 읽지 말고 직접 보면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이 내용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추천. 분석하거나 비교하거나 뭐 의견을 쓰는 것 정도여야지 막 그 안에 더 깊게 파보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도 우리 취업 준비할 거 되게 많으니까 지금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월요 라이브는 계속됩니다. 오늘 13명 찍었는데 다음 주에 20명 될 수 있게끔 많이 알려주시고요. 월요 라이브를 하는데 주제 선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그 주제가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은데요. 아마도 피디님께서 커뮤니티에 다음 라이브 공지를 올리실 테니까 거기에 주제 꼭 달아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통이라서 무게감이 좀 있는 내용이라 제가 설명이 길었었는데 앞으로는 좀 가볍게 진행하면 좋겠고요. 스트리밍이니까 부담 없이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도네이션은 언제 열죠? 도네이션 준비도 해보겠습니다.